Okay. Welcome to my zone. 자, 여러분하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과학교사 송세호입니다. 그래서 방학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신나고 즐겁게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 텐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속력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키워드가 좀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렇죠. 초속 50m/s라는 것도 있고요. 속력은 얼마일까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력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력을 구해줄 수 있었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미터 per sec 또는 킬로미터 per hour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초속 50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직선 운동을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속력이 변하지 않는 물체를 운동과 힘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게 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은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운동하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위로 갑자기 빠르거나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등속이라고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인데, 속력이 우선 일정하다라고 해서요, 우리는 같을 등자를 써서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속에서 봤을 때 이 등자가 같을 등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은요, 속력의 속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등속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킬 리프트라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스킬 리프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아래로 내려갈 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걸 보고 등속 운동 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가는데 역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등속 운동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정한 속력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일정한 경우를 보고요,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스킬 리프트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등속 직선 운동의 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주자면 무빙 워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일자로 평평하게 세워놨죠. 그런데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걸로 알고 있냐면, 회전 초밥집 가면요, 회전 초밥이 일정한 속도로 싹 이동하잖아요. 이런 게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대체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저랑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란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촬영해보자. 매 초마다 자동차 사진의 간격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모두 같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즉 화살표의 길이와 같다. 이 화살표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화살표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일정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 시간까지의 화살표를 모두 더하면 된다. 즉, 매 초간 이동 거리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은 값을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므로 시간과 속력의 관계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 된다. 또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길어지므로 시간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자, 여러분 실험은 좀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동영상 봤을 때 그래프도 그리는 걸 한번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중성관 장치는 일정한 시간마다 이제 그 사진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거리가 나타내는 걸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렇죠. 속력이라고 했죠. 속력. 우리가 이제 이게 1초고, 이게 여기가 2초고, 여기가 3초고, 여기가 4초고, 여기가 5초인데, 이 간격이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고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속력이 변하지 않고, 자, 운동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운동 방향이 일정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보고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의 처음 위치로 1초, 2초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거리를 한번 표로 기록을 해볼게요. 자, 거리의 간격이 몇 cm씩 차이가 나요? 1초 이동했을 때 20cm가 차이 나죠. 1에서 2초 갔을 때도 20이 차이가 나고, 2에서 3초 갔을 때도 20, 3에서 4, 20, 4에서 5, 20이에요. 자, 그러면은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1초당 20cm를 1초당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속력이죠. 속력은 그럼 몇 cm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20cm 퍼 세크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로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매 초마다 이동한 거리는 20cm고 속력도 몇 cm예요? 퍼 세크예요. 그렇죠. 20cm 퍼 세크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더라. 이러한 사실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공의 이동 거리와 속력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텐데, 이미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초에 몇 cm를 이동한다고 했어요? 20. 2초이면요, 20에서 20cm를 이동했으니까 40,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100cm 이동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보면은 비례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죠. 이동거리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속력을 일정하다고 했어요? 안 일정하다고 했어요? 등속 직선 운동에선 속력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 초마다 같은 속력에다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일정한 직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공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요? 그렇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비례하게 시간에 비례하게 공의 이동거리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공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요? 공의 속력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가 이렇게 짠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동거리랑 시간 그래프, 그리고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속력이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속력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속력은요, 이동거리를 뭘로 나눈 거예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X축이 뭐예요?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임을 알 수 있죠? Y축을 X축으로 나눈 경우를 보면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면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면적. 이러한 면적을 뭘 나타내냐면요, 이동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동거리. 자, 이 이동거리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우리는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을 뭘로 나눈다? 이동거리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동거리를 뭘로 나눈다?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데, 자, 이 시간을 이항을 해볼 거예요. 속력 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여기서 X축이 뭐예요? 여기서는 시간이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기 때문에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되더라.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총 이동거리,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그래서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비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죠. 시간 속력 그래프는요, 속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한 것도 나오고요. 그래프 아래 넓이를 뭐라고 하자? 그렇죠. 이동거리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이동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넓이가 아래만큼은 시간이고 위에는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테이블에서 원판의 운동에 대한 실험을 한번 보고요. 이제 저랑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테이블 위에서 원판을 밀어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원판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바람이 나올 때 원판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조금 신기했죠? 공기가 작용되고 있을 때는 막 계속 이동을 했지만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이동하다가 점점 멈추는 형태로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봤다면은 잠깐만요. 네, 마찰력에 의해서 원판이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죠. 그래서 공이 이동하다가 정지하는 걸 확인했었고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공기가 나오고 있을 때는 공이 끝까지 등속 직선 운동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할 때 등속 직선 운동은요, 마찰력의 크기가 힘의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힘과 마찰력이 같아야지 R자임이 0이 된다는 거예요. R자임. 그래서 R자임이 죄송합니다. R자임이 마찰력이 크다든지 아니 힘이 크게 되면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자임이 0인 상태이어야지만 등속 직선 운동이 된다. 운동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과 크기가 같은 힘이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돼야 되고, 작용하는 물체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지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R자임이 작용하게 되면요, 물체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저랑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R자임이 0이면요, 물체는 속력과 운동이 변하지 않는 어떤 운동을 한다?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요,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시간과 이동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기울기. 그렇죠. 시간을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속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속력과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 수 있고요. 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 면적을 구하게 된다. 그럼 이 면적을 뭐라고 하자고요? 이동거리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문제 마무리해봅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하자? 등속 직선 운동이다 하자.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등속이라고 했죠. 그런데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자.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